이런 상황에서 레버리지 매수하면 계좌가 녹습니다.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세요. 자, 구독자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이라서 제가 오늘 영상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리치몽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네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 주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요즘 하락장에서 서학개미들이 SOXL 같은 3배 레버리지 상품, 오르면 3배, 내려도 3배인 상품이 매수 거의 1위인데 이 상품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갈리네요. 장기 투자 시 레버리지는 결국 좋다, 아니다. 이런 변동성 장에서는 레버리지는 원금이 녹아내린다. 장기 투자는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다뤄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의견 주셨는데요. 정말 좋은 그 의견 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꼭 한번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 구독자님 주신 의견을 보고 그날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꼭 올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었죠. 그래서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 주위에서도 그날 바로 전에 이 레버리지 상품을 산 사람들이 있어서 저한테 그 다음날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죠.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나서 저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제가 이 변동성 심한 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했느냐고 되물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후회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많이 안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그 레버리지를 매수하면 계좌가 녹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신 분들 계시면 꼭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도체 기술주에 베팅한 서학개미 SOXL, TQQQ 등 그 순매수 상위.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나스닥 100 지수와 S&P 50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추정하는 그 프로시어즈 울트라 프로 QQQ ETF, 즉 TQQQ죠. 자, 이거랑 그 SOXL 반도체에 그 3배 투자하는 그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보시게 되면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해외 주식 주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정말 많이 샀죠. 그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 하고 그 다음에 QQQ 3배 레버리지 TQQQ에 엄청난 그 금액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자, 2등은 그죠? 테슬라죠. 자, 테슬라에 투자는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SOXL하고 TQQQ 같은 이런 그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많이 했네요. 자, 20일 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국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주식은 ICE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추정하는 그 SOXL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SOXL을 1억 6,638만 달러를 쓸어 담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 주가는 5.37% 하락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더 하락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 100 지수를 그 3배 추정하는 그 ETF가 TQQQ고요. S&P 500 지수의 그 하루 수익률을 3배 추정하는 ETF가 그 UPR입니다. 울트라 프로 S&P 500 ETF죠. 자, 그런데 ETF에 이런 어떤 그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매수 2위는 테슬라가 차지했는데 이 테슬라는 그 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향후 5년 동안 그 순현금 흐름 있죠. 그 순현금 흐름이 그 250조 원에 달할 정도로 그 현금을 창출하는 그 기계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그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투자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또 현명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그 팡 플러스 3배 레버리지인 FNGU 그죠? 그 다음에 불스에도 지금 투자를 많이 했는데 불스는 그 빅테크주를 비롯해서 미국 기술혁신 기업 15개로 구성된 그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단기간에 그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런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 어제죠. 그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제 미국 기준금리는 그 4%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그 우리하고는 지금 1%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발표하자마자 바로 이 세배 레버리지죠. 그 TQQQ는 폭락을 하게 됩니다. 하루 만에. 그렇죠? 하루 만에 이 TQQQ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TQQQ의 그 1년 동안 수익률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80%입니다. 그렇죠? 1년 동안 마이너스 80%를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 주신 거는 보시게 되면은 장기 투자 시 레버리지가 좋은 것이냐, 이거 하나 질문 주셨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장에서 그 레버리지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TQQQ랑 QQQ의 5년 성과추인데요. 2020년에 그 초에 그 팬데믹이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폭등장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 TQQQ 세배 레버리지는 그야말로 폭등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올해 초죠. 2022년 1월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락을 하게 되자 이 QQQ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지금 10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하락장을 맞고 있는데 TQQQ는 어떻게 됐죠? 그야말로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폭락을 해서 지금 마이너스 거의 80%가 됐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를 그 사랑하는 그 주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외화 주식 결제 금액 상위 5종목을 살펴보면 1위는 계속 이제 테슬라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세배 레버리지인 TQQQ가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OXL도 많이 샀죠, 지금. 자, 그런 가운데 이 지금 변동성이 심한 장이 1년 동안 거의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심할 때 지금 보시게 되면 TQQQ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단 말이죠. QQQ는 TQQQ에 비하면은 거의 이제 완만하게 지금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이 QQQ는 그야말로 폭락을 해서 마이너스 80%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식을 그 QQQ를 샀다고 하면 지금 마이너스 80% 수익률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장이 변동성이 지금 1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런 변동성이 있으면 크게 뭐 가격이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실제 계산을 해보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심할 때 QQQ와 TQQQ의 변화 모형을 그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 위에는 QQQ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TQQ가 있죠. 그래서 이제 4일 동안 그 변동성이 있다고 보고 10% 상승하고 10% 하락하고 10% 상승하고 10% 하락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만 원을 이제 처음 이제 QQQ를 만 원에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 상승, 10% 하락, 10% 상승, 10% 하락이라고 하는 이런 변동률은 갖고 이제 변동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만 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9,801원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89원이 되는데요. 이 계산 한번 볼게요. 자, 만원에서 10% 상승하게 되면요, 그 1,000원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11,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11,000원에서 10%가 하락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1,100원이기 때문에 9,900원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10% 상승합니다. 그렇게 되면 990원이 플러스가 돼서 1,890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0%가 하락하게 되면 마이너스 1,089원이 돼서 최종적으로 9,801원이 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만원에서 시작을 해서 10% 상승, 10% 하락, 10% 상승, 10% 하락이 하라고 하는 그 변동률은 똑같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승률과 하락률이 같으니까 만원 투자하면 만원이 될 것 같지만 지금 10% 상승, 10% 하락, 10% 상승, 10% 하락하고 나니까 9,801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이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 볼 때는 지수가 어떻게 되죠?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지금 이 QQQ를 보시게 되면은 그 변동성이 1년 동안 굉장히 심했죠. 심하면서 상승률과 하락률도 뭐 하락률이 이제 하락하는 날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 크게 차이 나지 없이 상승률과 하락률이 비슷했다고 볼 때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 구조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TQQQ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TQQQ는 그 3배 레버리지죠. 그렇기 때문에 30% 상승, 30% 하락, 30% 상승, 30% 하락을 반복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이제 처음 투자를 했을 때 30% 상승하면 3,000원이 플러스 돼서 13,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날 이제 30% 하락한다고 보면 마이너스 3,900원이 됩니다. 그래서 9,100원이 되죠. 그 다음날 다시 30% 상승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30% 상승이 2,730원이 더해져서 11,830원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30% 하락하게 되면 마이너스 3,549원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8,281원이 되죠. 자, 이 기간 동안에 10% 상승, 10% 하락, 10% 상승, 10% 하락일 때 TQQQ도 똑같이 30% 상승, 30% 하락, 30% 상승, 30%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상승률과 하락률이 같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 이제 반복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체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고 TQQQ도 10,000원이 상승률과 하락률은 같았지만 이 기초자산 이제 10,000원에서 8,281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상승률과 하락률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요, 이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 구조가 되고 TQQQ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락폭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비교적 완만해 보이는 하락 구조라고 하더라도 이 TQQQ는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폭락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하락장이 1년 더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매수했던 분은 그야말로 이제 기초자산이 거의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신 분들이 거의 이제 멘탈이 지금 붕괴가 되셨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상승할 때 하락할 때 상승하다 하락하고 이럴 때는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다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막 이제 떠들게 되죠. TQQ를 장기 투자하게 되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뭐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그 말 듣고 들을 분이 계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한테 이제 상의를 하시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논리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그 이해를 하시고 나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뭐 한 이때쯤부터 계속해서 이제 상승장을 한 1년 좀 넘게 봤죠. 그러고 나서 뭔가 여기에서 늦게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사고 나서 올해 초부터는 어떻게 됐죠? 폭락을 하게 됐죠. 근데 이 하락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폭락하는 이 폭이 이제 더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이 하락하는 이 구조가 지속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폭락의 폭도 커지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마이너스 80%를 기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신 분들이 과연 그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요? 자, 그래서 이 레버리지 상품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제가 이 변화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레버리지 상품은요, 장기간 운용할 때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자, 설명드렸죠.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폭락하게 되는 거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폭락하는 폭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상품은요, 장기간 운용하게 되면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는요, 가격이 물론 크게 상승합니다. 우리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 초기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그런데 자, 올해처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심할 때는 어떻게 됐죠? 단순히 생각할 때는 가격이 비슷할 것 같죠.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길어지게 되면 가격이 폭락하고요. 한번 크게 폭락하게 되면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지만 이 세배 레버리지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 세배 레버리지를 보시게 되면 2010년부터 지금 한 10년간의 이제 기간을 보시게 되면 거의 완만하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 폭등을 지켜본 투자자들이 늦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되죠.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된 나중에 들어가신 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죠? 지금 마이너스 거의 80%에 도달을 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80% 가량 뭐 구간에 지금 있는 이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다시 이 복구가 쉽게 가능할까요? 자, 이 1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 기간은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이벤트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거의 10년 동안 거의 완만하게 하다가 점점점 이제 이 상승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TQQQ도 뭐 좋은 그런 성과를 내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신 분들 있죠. 이 폭등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거의 마이너스 80%가 됐죠. 마이너스 80%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이런 폭등기까지 올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이 코로나 폭등장과 같은 이런 특별한 이벤트는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이벤트란 걸 이 그래프에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기간이 쭉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 세배 레버리지 상품은 엄청나게 폭등하게 되죠. 여기서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락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상승 기간이 길어지는 구간, 이 구간에서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크게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기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세배 레버리지 상품은 그야말로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마이너스 80%의 수익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버리지 상품 전략을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세 상승장에서 짧은 기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2020년 팬데믹 기간 같은 대세 상승장은요, 그 현실에서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20년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상승장을 보고 이 투자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10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늘 살펴봤을 때 굉장히 특별했다는 그런 이벤트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폭등했을 때 그때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복구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이런 변동성이 큰 기간,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그 기간에는 절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보여드렸죠. 자,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상승률과 하락률이 같더라도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모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상승률과 하락률이 같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구조고, 특히 이제 세배 레버리지 상품은 폭락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올해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프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변동성이 큰 기간에는 절대 레버리지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매수하면 계좌가 녹는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 마음이 급하실수록 한 번 더 살펴보고 투자하는 그런 어떤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레버리지를 매수하면 안 되는지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그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자신의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